자, 빛날광의 빛날희, 이름처럼 빛나는 예능감과 입단을 가진 인간 바이타민 우리 황광입니다.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방이. 황이야. 다른 거보다 예. 얼굴이 이렇게 허연데 예. 손바닥 이렇게 누러니. 긴장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있어요? 사연 있는 손이에요. 아, 진짜요? 왜요? 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따가 다 아, 얘가 있어요? 차후에 아, 예, 예.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차분하게. 오늘은 정말 솔직히 담백하게. 그러니까 오늘 거짓 없이. 오늘은 진짜. 예, 정말 최초 공개예요. 저의 그 익스클루시브, 저의 있는 속마음. 속마음. 정말 잡지사에서 정말 저랑 속마음 인터뷰하자고 많이 했는데 다 거절하고 이 유퀴즈를 위해서 준비한 진짜? 거예요. 아, 예. 익스클루시브예요? 익스클루시브 단독 공개 독점. 네. 익스클루시브. 영어 공부하잖아요, 요즘. 아, 그래요? 단독이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자기소개할게요. 자, 드디어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께 편안한 그런 힐링을 주는 유퀴즈에 출연하게 된 인간 비타민 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광희 씨가 흔쾌히 이렇게 또 출연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아, 이거는 제가 너무나 나왔던 프로고 나오고 싶었던 프로고 또 요 앞전에 임시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필코 나오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시환 씨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아버님이 우리 저기 예. 광희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광희 아빠, 강의 아빠가 또 왜? 강의 한번 불러주라. 강의야, 강의 한번 불러주시라고. 강의 한번 불러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예.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야, 예. 요즘 공부 많이 하네. 공부 좀 해요. 요즘 브레인이에요. 어, 예. 아, 그래요? 예.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요. 쓰는 단어가. 아 진짜? 예, 쓰는 월드가 달라요. 아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뭔가 조금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또 전문 용어들 소담스럽다. 아, 소담스럽다. 그런 건 어디에 써요? 소담스럽다. 오늘 만드신 음식이 굉장히 소담스럽습니다. 음식이 뭐야? 어제 교정기 쪼여서 그래. 화학 교정기. 그리고 약간 사람 냄새 나네요. 사람 냄새 아니야? 아, 그렇죠. 사람 냄새를 좀 맡고 싶어서. 그런 소담스러운 맞아요. 어떤 그런 소담스러운 프로그램. 소담스러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담스럽게. 예. 작가님이 오는데 광희 씨 혹시 그 쪽으로 앉을 수 있니? 아 의자가 뭐가 필요해? 투명 의자 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유퀴즈 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 유퀴즈. 그래요. 유퀴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휴대폰 떨어졌어. 예. 자. 자. 오늘 저와 유퀴즈 시간 보내시다 보면 저 자식 사람 냄새 나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저 사람 냄새 지금 나네. 향수 냄새도 막 댓글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사실은 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재밌다. 광희 좀 불러주세요. 광희 아버님 닮아 너무 재밌네. 유퀴즈에서 보고 싶다. 제작진 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외웠네. 아 진짜로 예. 심지어 캡처까지 많이 해놨어요 제가. 예? 광희는 이제 본인의 댓글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는 스타일. 완전히. 예? 쭉 댓글이 너무 좋은 댓글이 많길래 쭉 내려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광희 딕션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싶었죠. 제가 딕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앞에 분명히 임시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다 제 댓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약간 흥분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완인데 시완을 다 광희한테 하는 말. 예. 아, 달래꽃처럼 그러니까 느끼시지? 어느 순간 내가 유퀴즈에 출연한 예, 맞아요. 저희가 좀 티키타카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만의. 이 안에 우리만의 티키타카들이 있어요. 찌릿찌릿한. 예, 찌릿찌릿한.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too. Yeah. 우리들의 티키타카예요. 우리들의 케미고. 네, 우리들의 케미. 저기 녹화 전에도 꼭 기도를 드린다고. 맞아요.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사실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한 기도를 한번 해봐도 될까 싶어가지고. 진짜 괜찮으시면. 그게 어젯밤 기준이에요. 어젯밤 기준. 자, 내일 방송을 할 때 번뜩이는 지혜와 재치로 PD와 작가와 제작진이 빵빵 터질 수 있게 역시광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물질을 풍겨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은 특별히 유재석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석의 N극과 X극 마냥 옆에 착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위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지금 기도 드려 주시옵소서. 정말 야, 진짜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었어요. 야. 근데 엄마가 옆에 들으시더니 광희야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니?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중에서도 진짜 주님이 이 소원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유재석과 자석의 N극과 X극처럼 착 붙어 있게끔 착 이렇게 약간
아니 저 사실 광희 씨가 네. 2010년 그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를 해서 벌써 예? 야 14년이 됐네요. 빠르다. 이게 저 어렸을 때부터 연예나라는 소리를 좀 자주 들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 그 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왜 장기자랑 때는 늘 춤추고 늘 까불고 막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축제 때 춤추고 고등학교 때는 피크였죠.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에서 굉장히 또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응원단이었어요. 응원단. 예. 제가 또 응원단을 잠깐 했었던. 응원단에서 뭘 했어요? 그 학교 축제가 있기 2달 전에 응원단에 들어가서 아 연습을. 예. 친구들이 예. 이게 이제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라는 곡에 예. 연예나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멋있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제 입으로 되게 멋있다고 말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돼요? 예, 내게 한번 남은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아,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게 고등학교 때 한 거죠? 예. 또 실시간. 오. 자, 다 같이. 갑니다. 오. 아 응원단. 아, 잘하네. 갑니다. 와 잘한다. 와. 근데 잠깐만 내가 알았다. 이게 응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함께 따라하고 싶어야 되잖아. 근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지 뽐내는 아니 왜? 아, 왜요? 아니 진짜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갑니다. 와 잘한다. 와. 근데 잘하네요. 잘하네. 아, 그래요? 아 광희가 잘해요. 이게 진짜로? 사실 그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네. 5년을 여기 이제 파트가 3초. 이거 좀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저도 아이돌을 준비했었을 때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잘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니 파트를 이제 받아 보니까 3초 정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데뷔곡에서 그때 많이 실망도 했지만 그 다음 앨범에 또 파트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쭉 그 파트더라고요. 3, 5, 뭐 7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그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3초 하려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5년을 연습을 했는데 네. 이게 아무리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네. 3초는 사실 이거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허무하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초 하려고 어떨 때는 그 마이크팩이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저는 가짜로 왜 가라라고 하죠. 가라 마이크. 그거 한 번 했는데 다 사전 녹화를 떴는데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내가 매니저한테 아니 왜 다시 가? 나 열심히 쳤는데 그러니까 네가 마이크 손 달랑달랑해서 다시 찍는 근데 그게 하고 싶었냐고. 아 진짜 아니 근데 마이크팩이 없어서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솔직히 좀 아쉽고 네. 솔직히 말하면 화나잖아요. 아니 뭐 동작을 할 수도 없어요. 동작 하려고 하면 3초가 이미 끝나서 당연하지. 카트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왔는데 파트가 3초라니. 근데 또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잘 어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를 그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데뷔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도 또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이고 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내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데뷔 초에 이제 세 바퀴에서 예. 출연을 해가지고 이 성형 사실을 고백하면서 네네. 그 당시에 화제가 이제 됐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잭팟을 터뜨렸죠. 맞아요.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상황은 좀 아니었어요. 좀 숨기고 예를 들면 얘기를 안 하고. 예. 사실 그 아이돌 이미지가 근데 뭐 성형을 이야기해서 굳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숨기고 나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과거 사진이 나올 텐데 예. 그럴 바에는 그냥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리고 또 그 우리 멤버들을 어떤 대표해서 그런 예능 프로에 나간 거잖아요. 음악 방송도 사실 예능 구간에 들어 있어요. 맞아요. 그 만약에 너무 재밌게 제가 잘하면 쟤 누구야? 제가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제국의 아이들 이러면서 제국의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불리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 나는 내 얘기를 잘하니까 내 얘기를 재밌게 솔직하게 풀어보자. 그래서 성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 그 광희는 진짜 뭐 늘 얘기하잖아요. 예. 예, 참 재밌는 친구예요. 맞아요. 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 절박했죠, 근데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좀 임했던 그러니까 것 그런 절박함에서 오는 네. 그 뭔가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참 재밌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능 출연할 때마다 늘 우리 그 제국의 아이들 예. 그 홍보하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다들 끼가 넘치고 재능이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연기로 두각을 냈던 친구도 있고 뭐 운동으로 두각을 냈던 친구도 있지만 그리고 음반적으로는 조금 제국의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거의 막 멤버 한 명씩 다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해투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 예능에서의 활약을 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희 시대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온 군데서 그때는 예능에서 캐스팅하면 무조건 광희가 일단 들어가요. 그렇죠. 진짜로 무조건. 예. 우리 결혼은 세요 됐죠 그 당시에? 맞아요. 그 인기가 MC를 최장수로 했었어요. 제가. 예, 아이유 맞아, 씨랑 맞아. 야 아이유 씨랑 했어요? 네, 아이유 씨랑 너무 감사하게. 그냥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생방에 마이크를 거꾸로 든 거예요. 아이유 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하고 그랬더니 네 바로 이렇게. 예. 녹화 시간 전에 식사를 하면은 예. 이제 광희가 그거를 다 까요. 밥을 다 까. 이렇게, 예. 이래서 식사하셔. 식사하셔. 빨리 오셔가 식사하셔. 오늘 빡센 거한테 힘내야 된대. 식사하셔. 오늘 오셔. 오셔. 그 준하 형 또 반찬 투정하잖아. 저는- 오늘은 뭐야 이러면서. 나는 준하 형한테 한 게 진짜 웃겼어요. 밥 먹을 때 준하 형이 야 광희가 좀 한번 퍼줘했더니 많이 푸니까 그래. 아 조금만 줘. 그랬더니 어차피 다 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드실 거면서 몇 번을 푸라 그래. 지겨워 죽겠어. 또 달라 그래. 사실 무한도전 전까지 이제 아이돌로서는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방송국 가면 찾아주시고 또 예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무한도전에 정말 쉽지 않은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천의 운을 타고났다고 저는. 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그에 따라 또 이제 피드백도 바로바로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뽑아놨더니 저 잘 못하네. 광희 말고 다른 사람이 됐어야 해. 뭐 이게 광희의 한계야.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 방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꿈만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재미가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전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지금 데뷔한 지 13년. 14년, 14년 됐죠. 이 연예계에 이 진짜 수많은 변화무쌍한 이곳에 10년 이상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은 실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곧 만개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왔어요. 진짜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유튜브의 유재석이다. 내고와. 네. 이거 뭐 그치.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광희가 밉지 않아 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예. 근데 또 그만큼 광희한테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광희를 그거 없어요. 그런 것도 또 없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저희 이제 제국의 아이들 할 때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사인을. 근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 앞에는 한 두세 명 있고 다른 애들 막 몇백 명씩 있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정도야? 정말로. 근데 회사에서 또 광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광희 체면을 좀 살려주고 싶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광희를 거쳐서 지나가게 가끔 일렬로. 아니 근데 이제 광희가 요게 이제 그 사위 삼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요. 진짜? 교회에 또 계신 분들 맞아요. 네.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제가 또 보여주기식 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딸이 있는데 한번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분들 되게 적극적으로 오세요. 사진도 보내주시고 직접 교회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인사도 시켜주시고. 진짜? 예. 근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그게 완벽하게 메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식사가 뭐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고. 안 생기고 또 그 말씀 막 드리면 이제 집사님 자리를 약간 피하고 딴 데로 가세요. 그 뭔가 싶었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조금 내 배우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 근데 뭐 잘 메이드가 안 되네.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엄마가 중간에 좀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대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스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왜냐면 안 그러면 집사님이랑 나랑 굉장히 사이가 좀 껄끄러워질 것 같아. 야 직접 그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변 권사님들께 진짜로. 내 아들이지만 너무 이렇게 나이스한 스타일은 아니다고. 엄마랑 교회를 따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좀 이사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 저 작가님한테 사진만 한 200장 보냈다 그래요. 200장. 무슨 사진이요? 요거 이제 지금 정원을. 마당 사진. 예. 야. 사실 최초 공개예요. 진짜 이거 진짜 real exclusive. Definitely exclusive. 자, 이거 진짜 깜짝 놀라요. 게티야, 야, 집이- 게티. 집이 엄청 좋네. LA 의 와, 게티. 이거 뭐 거의. 야, 이거 진짜 다 제가 한 거예요. 나무 이 소나무랑 이 나무 빼고는 다 제가 한 거예요. 와. 자, 이 정원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 조경을 이 전셋집에다가 전셋집이요? 전셋집이에요. 나갈 때 다 뽑아가야 돼요. 예, 다 복구해 놓고 잔디 복구해 놓고. 예. 아, 이거 너무 광해야 이쁘다. 이거?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전데 밤 12시 14분에. 이게 새벽에 밤 12시에. 근데 이걸 뭘로 캡처한 거예요? 이게 이제 CCTV. 새벽에 이렇게 이 고추 따는 의자 있잖아요. 예. 요거 놓고 쪼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따다 와, 근데 보니까. 대단하네. 요거 물 주고, 예? 전셋집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집주인분께서. 아니 왜냐면 곧 떠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번에 또 말이 잘 돼가지고. 아, 연장이 됐어요? 2년 연장해 아유,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잘 됐다. 예. 요 저건 2년 더 보내. 2년씩이나 또 기회를 예. 주시다니. 예. 아.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요. 선한 그 집주인. 예. 아, 네. 자, 우리 그저 마지막으로 네. 유퀴즈에서 좀 이 질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네,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첫 문장은? 아, 이 질문이 받고 싶었어요? 네. 예, 늘 하더라고요. 예.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왜요? 이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다른 거 없어? 좀 약간 본인의 진짜 진짜 찐 찐으로 좀 해봐요. 인생을 살다 보니 예. 성형은 가을에. 가을에 딱이에요. 예. 저봐. 아텀벌. 반응이 오잖아. 아텀벌이 얼마나 좋아요. 건조해가지고 선선한 게 염증도 안 나고 맞아. 찔리통과 내 살이 착 붙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네. 반응이 오잖아. 여러분 그래. 봄 여름에 그래, 하실 거면 꾸미지 마. 조금 기다리셨다가 상담 좀 하고 시험 몇 개 보시다가 이 예. 선선한 가을에 하시면 착 붙어요. 착 자. 붙이에요. 내 것 마냥. 우리 많은 우리 자기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떡해. 얘기 드려봅니다. 성형은 가을에. 펄 어텀에. 예. 예. fall autumn에. autumn,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겼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위로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진짜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집에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카메라 불이 켜지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속마음을 궁금해하실까, 저의 어떤 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궁금해하실까. 저의 제일 큰 행복은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리액션을 보면 저는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너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 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아,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래요? 네. 예. 이거 전부터 궁금한데 어떤 작품입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그렇죠. 많이 쓰죠, 거의 다 쓰죠. 네, 그 폰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이 폰을 해킹을 해서 이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좀 공포감, 약간 범죄 스릴러입니까? 범죄 스릴러 그쪽에 근데 시원 씨가 악역이에요? 일단 제가 악역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나는 또- 잃어버린 사람인 줄 잃어버린- 알았어. 잃어버려서 찾아나갈 줄 오늘 알았는데. 의상하고 야. 옷이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제가 줍고서 이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톤이나 영화를 소개할 때 누가 봐도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역할일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예,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예. 근데 녹화중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한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아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형?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한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가고 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봐, 또 없대.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어떤 진짜 말투를 있어요. 네. 연습생 때였거든요. 네.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저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저 좀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시완 씨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연기 같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보죠. 뭔가 헛헛한 거예요. 그래. 공허함이 오고.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네. 저 분량이. 네. 시완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뭐 강의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완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이게 좀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이게 누군가는 또 예,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광희가 광희가. 한참 예.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든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예,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보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아, 카리스마.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아, 있죠, 그게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 달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키는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나. 아, 이거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역할. 맞아요.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이 새끼야.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 고문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말이 캐스팅 안 되고 되지. 나서. 예.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씬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빼내주기로. 한계다.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환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어.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해놓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완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미생 때는 진짜 치열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실제 대본보다 글이 더 많았어요. 글 더 빼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기가 제프로 제가 나가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에 붙이고. 네. 조금 더 열어놓고 해볼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한번 써먹어 볼까? 라는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는 좀 덜어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감독님과 호흡하면서 좀 넣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연기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 또 했는지가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이 좀 느껴지네요. 예. 그렇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요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 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이 최근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런 거 안 먹는 그건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요거는 먹는 거예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곧 한번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어허,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왜냐면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긴 철저해. 이게 이제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한번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이거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랑 색깔.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나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네. TVN의 우리 예능의 왕. 그렇죠. TVN 예능의 왕.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대형 개그맨이 있다면 예. 대형 PD님. 그렇죠. 그렇게 보죠. 뭐 표현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움직이면 네네. 대한민국 예능이 들썩거립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섭외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예. 저에게 조용히 그만. 우리 저 나영석 PD 진짜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봬요.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나영석 PD를 본 거는 완전 이제 저기 조연출 때 그죠? 그쵸, 저 완전 어릴 때는 예. 다 막 옮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같이 찍고 봤는데. 이형 프로 할 때 갑자기 나갔다가 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영석 PD가 메인 PD가 되시고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 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그 근황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제 그제 월화 신서유기 첫 녹화 했었어요. 맞아. 그 기사 봤는데 그 지금 국내에서 뭐 녹화를 하신다고.
어떻게 녹화 잘 됐습니까? 네, 녹화 뭐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PD님이 이 정도로 재밌게 잘 됐다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오늘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셨어요? 어제 녹화 뜨고 들어왔더니 서울에 온 게 이제 밤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왔구나. 네, 아까 점심 때쯤 출근해서 여기 또 이번에 삼시세끼는 방송 중이거든요, 아직. 맞아요. 그래서 거기 편집실 들렸다가 또 그 아이슬란드 간 맞아. 새끼라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편집실에서 또 담당하는 신우정 PD랑 얘기 좀 하다가 아니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이 TVN의 예능이 이렇게 진짜 꽃을 또 피운 데는 네. 우리 나영석 PD와 뭐 물론 또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그렇죠, 출연진 그렇죠. 분들이 계셨지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또 공을 세우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진짜 내가 형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나영석 PD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얘기.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의 궁금하잖아요. 나영석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말자. 말자. 그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근데 솔직하다. 아 솔직해. 솔직해. 남들 봤을 때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하더라도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 세긴 세도 잠깐은 잠깐이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그렇죠. 네. 또 국내 여행을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그래도 국내를 또 가면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놈이니까 하지 말자.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는 포맷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굴 모시고 가면 가장 즐거워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다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네. 시작은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좀 잘하던 걸로 하자 했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우리 요진 PD가 이제 이적을 해서 오늘 뭐 첫 방송이 된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우리 뭐 유퀴즈에도 살짝 좀 뭐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진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있습니까? 글쎄요. 안 해봤던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에 약간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덧붙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솔직하다. 솔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도 저희 3명만 앉아있지만 여기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그래. 걸고 있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어떤 직과 커리어와 모든 걸 걸고 있고. 사실 형도 그렇고 내가 막 맞아요. 예를 들어 재석이 형한테 형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나 같이 해요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 형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난감하고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자라는 좀 네,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얘기하세요. 이게 나영석 PD님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와서 저분을 왜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보면 진짜 저런 매력 때문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하시는지. 혹시나.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저 친구를 섭외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하다. 아, 솔직해. 왜냐면 솔직해. 물론 뭐 승원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거리를. 절대 당분간 너랑은 지금. 세영님. 혹시 나영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좀 아니, 너무- 생각보다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석아. 아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박 2일 할 때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구나, 한 9년 전. 그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예능 프로 뭐 하면 시청률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약간 그래.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그 파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죠 그때 비하면. 예, 지금 사실 3% 넘어가면 우와 막 요즘 뭐 진짜 요즘 뭐 만세죠 만세. 진짜. 그 정도 되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1박 할 때는 뭐 한 20% 넘어야 한 대박. 그죠? 앞이 1로 시작하면 네. 아 이번엔 열심히 뭐 안 했나 보다. 그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TV를 안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더라고요. 테레비를. 그래요? 그러니까 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TV밖에 볼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튜브도 보고 맞아요. 무슨 OTT라고 불리우는 그런, 네. 그런 플랫폼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저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저건 또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 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지금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TVN의 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행가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가리 쳐줬니, 영서가? 네, 우리 혹시 나영석 PD의 개인적인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는 좋아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실패하고 잘 못하면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칭찬이 또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점점 그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봐요 저런 거 해봐요 해와도 옛날에는 그래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그거 했다가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뭐 저거 했다가 또 이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쓸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가면 그래도 더 좀 새로운 거 해야지 하고 갔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어적으로 자꾸 성공의 맛을 들여서 그럴까. 좋다. 지금 지금 저 타이틀 나왔어. 나영석 성공의 맛을 보다. 왜냐면 예전에 여정 쌤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한번 실패해봐야 진짜 좋은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근데 참 저 본인도 뭔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또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완전 있어요. 완전. 아니 그럼 그걸 한번 왜냐면 PD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있잖아요. 분들이 있어서. 좀 네. 이분들에게 좀 나영석 PD가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찍고 내가 좀 싶다,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 하나 이 두 개를 들고 오시면 왜냐면 하고 싶은 거에만 막 몰입해 있다가 괴로워지는 PD들을 저는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원래는 코미디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런 형들이랑 또 버라이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네 또 해서 옮겨갔다가 또 리얼리티 쇼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저는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유연한 생각을 사람.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좀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혹시 있어요 나영석 PD는요? 저는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형은 저런 스타일이지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코를 돌고 있는데 맞아 저 형이 옛날엔 뭐 했지? 나랑 1박 2일도 했었지. 그럼 그 전에 뭐 했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 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거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은 부침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코끼리코 도는데 묘하게 또 그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이 주인공인 어떤 컨텐츠를 컨텐츠. 만들었어요. 첫 자막을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영석 PD가 주인공이에요. 네. 글쎄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과연 그의 인생. 사실 예능 PD들이 없이는 못 사는 자막이 몇 개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한편. 그런데 이때. 역시 예능 PD다 보니까 예능에서 자주 쓰는 자막. 네, 인생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과연이네요. 과연. 과연? 아니 네. 사실 이게 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나영석 PD가 좀 그러시면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우연히 만났으니까 한번 또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연봉이 작년. 아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좀 아니 근데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니 그럴만해. 아 그럼요. 아, 그럴만해. 사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아, 성과 그럼요.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TVN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예. 사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매년 저렇게 그렇죠, 큰 그렇죠, 돈을 그렇죠. 뭐 물론 근데 큰 돈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네. 뭐 연봉은 아니고요. 그날 뭐 그 기사 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지에서 먹힐까 하는 이우영 PD랑 당구 치고 있었거든요. 옆에 상암동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우영 PD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초코치를 하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그 기사가 이제 뜬 거죠. 걔가 큐대를 내려놓더라고요.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복도에서 어쨌든 후배들 만나고 해도 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한다고 내가 뭐 그런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받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이제 뭐 한 해 연봉이 그치, 연봉이 아니고. 네, 그거죠. 예. 괜한 얘기 또 꺼낸 거 아닌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실 어딘지 다 알아요.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네. 자기한테 막 뽀샵하고. 네네네.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도련님 오셨다. 아 도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도련님 일로 오세요. 아 형 여기 좀. 하지 말라. 알았어. 자, 앉아. 근데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제 주변에 많은 형들이 있지만 진짜 도련님 같은 형은 서진이 형이 딱 도련님이에요. 예.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까칠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국민 반전남, 알면 할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때는 위치적으로 어디쯤에 여기서 금방이지. 학교 다닌 이후로 처음 가는 거예요, 지금. If you want, you can, bu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lease come in. Yes. I hope you enjoy staying here. 진짜 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망하게 할 거야 내가. 서버덤의 프로 또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예. 자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본인 소개. 본인 소개요. 뭐라고 소개? 소개를 안녕하세요. 해줘요. 저는 누구입니다. 예, 뭐 누굽니다. 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이서진 씨가 온다고 했을 때, 야 이게 저 진짜 오랜만에 봐서 한편으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진이 형의 보조개를 또 가까이서 보면 제가 좀 약간 그 보조개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아니, 서진이 형 손가락 하지 마. 손가락 하지 마. 네. 제가 충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원래는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녹화를 하는데 우리 그 이서진 씨가 아침잠이 많다고 해서 그래요? 네, 아침잠이 좀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오후에 모셨어요. 잘했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뭐 아니에요. 사실은 뭐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진이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뭐 끝내드려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까? 뭐 빨리 끝나면 좋죠. 이야기면. 좋아. 네. 서진이 형이 이런 게 좋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드라마 촬영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슨 드라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라고. 거기 매니저신 거예요? 매니저. 형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 사실 뭐래도 안 어울리긴 하는데. 살짝 좀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드라마를. 진짜 그 매니지먼트 회사 얘기예요. 아니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시간을 이대로 후회 안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매회 이제 실명 특별 출연이 한 명이 주인공이에요. 실제 이름으로? 네, 실제 배우가. 야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겠네요. 네, 실제 에피소드가 또 많이 녹아 있겠는데요? 그렇죠. 독특하기도 하고.
이서진 씨가 벌써 데뷔한 지가 24년. 벌써요? 이게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서진 씨가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네네네네. 예? 어떻게 좀 그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사실 영화, 음악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영화 쪽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죠 사실. 아 원래는요. 네, 원래. 사실 데뷔로 따지면 조금 약간 늦은 나이에 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러고 했으니까. 아니 그 저는 몰랐는데 이서진 씨가 기무사 출신이에요? 네. 안 믿겨지죠? 사람들은 다 군대 면제 받은 줄 알았네. 그렇죠. 그 오해 엄청 많이 받으시죠. 네, 다 군대 안 갔다 온 줄 알아. 다들. 기무사는 약간 진짜 그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그 예? 업무를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석 씨 방이잖아요. 네, 전 방이죠. 난이 현역 병장 출신. 아니 그 기무사를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형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보통은 해명을 하잖아요. 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해명도 잘 안 하셔서 근데 뭐 대한민국 남자들 다 갔다 오는데 뭐 그게 굳이 또 뭐 이렇게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약간 이서진 씨에 대한 우리가 조금 약간 가지고 있는 이게 편견이라고 하긴 좀 근데 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약간 오렌지족 출신일 것 같다. 제가 왜냐면- 들은 거는 미국 국적이다. 아 저희가 근데 무슨 지금 서진이 형 청문회 하는 게 아니고 인맥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인맥이. 오렌지족은 맞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오렌지족 말만 들었어요 저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말은 있었지만 그 실제 오렌지족이 누군지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속칭 오렌지족으로 불리는 대학생 등 20대 전후의 남녀가 250평 규모의 홀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 오렌지족은 하루에 수십만 원을 술값으로 씁니다. 수입 오렌지처럼 나긋나긋하고 향기로우며 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언뜻 생각나는 그 오렌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고급차를 좀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자가용을 사실 몰고 나가려면 아버지 퇴근하신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그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렌지족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버지 퇴근하시면 그 차를 갖고 몰래 나갔다가. 그 오렌지족들이 그 아버지 차 갖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렌지족들은 자기 개인 차를 납부터 갖고 다니잖아요. 아니 꼭 그 납부터가 아니고 아버지 차가 그 당시에 좀 그 고급차였죠. 뭐 그렇죠. 나쁘진 않았어요. 어떤 차였어요? 뭐 그랜저 이런 거. 아 오렌지족이시네. 그 당시 뭐 자산이 뭐 600억이 넘는 맞아요. 그 집안에 가사도우미 분이 6분이 계셨다. 계셨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산 제가 600억 있으면 여기 앉아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아 그럼 어딨어요? 저 뒤 위에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지 여기 앉아 있지도 않아요. 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하죠. 가사도우미 분도 6분이다.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태어날 때쯤 저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좀 높은 위치에 계셔가지고 그 집이 그랬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집이 몰락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해요. 아, 없는 거 없다고 그러지 어떡해. 없는 거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다소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좀 초조하거나 불안한 적은 없어요? 아유, 초조하고 불안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오디션 보고 뭐 미팅하고 이러면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나이도 많다 그러고 막 쟤는 눈빛이 너무 더럽다 그랬거든요. 진짜 왜 그런 아, 형도 험한 얘기 많이 들었네. 아, 그럼요. 막 술 먹다가 누가 나 신발 던진 사람도 있어. 왜요? 그때 드라마를 찍을 때인데 네가 우리 드라마를 망친다고 갑자기 신발을 벗어 나한테 던졌어. 술이 취하신 상태야? 술도 안 취하고. 취한 상태로. 그래서 그래도 뭐 취했던 안 취했던 그건 뭐 아니 근데 나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분은 어쨌든 계속 저한테 대한 뭔가 호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출연을 시켜줬어.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얘는 앞으로 너무 잘 될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서 그분한테 너무 고맙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나를 뒤에서 캐스팅을 항상 칭찬하고 그분은 제가 지금도 항상 명절 때 인사 유일하게 항상 명절 때 인사. 또 이서진 씨가 정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아니 일단 잘 되게 해준 분이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해.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사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 예. 나에게 이사는 이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방송 보셨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어땠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사는 이준호입니다. 진짜 제가 한지민 씨를 대신해서 한지민 씨가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밥맛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식사를 하셨다면 저 오빠는 진짜 뭐야 하면서 진짜 밥맛 떨어지는 대답이었어요. 왜 이준호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재밌다. 시대가 저는 벌써 한참 뭐 15년도 지난 때 이산이고 나한테도 이산은 서진이 형이야. 네? 이준호 씨도 뭐 정말 잘했지만 늙어서 그래 늙어서. 지민이한테 너무 고맙지만 어쨌든 뭐 한지민 씨한테는 좀 입맛 뚝 떨인 그런 대답이었을 그리고 텐데. 한지민 씨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실제 저를 그렇게 뭐 이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실제로는 막대해요 저를.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이서진 씨도 그만큼 한지민 씨한테 또 장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죠? 촬영할 때는 장난 많이 쳤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고 하니까 지민한테 좀 많이 밀려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번짝해. 아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요게 이제 당시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그 드라마가 연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요럴 때 이제 이서진 씨의 또 이런 게 좀 나오죠. 이서진 씨가 이제 연장 조건으로 조 단역 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스태프 포상 휴가 요걸 해주면은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맞죠? 맞긴 맞는데요. 너무 연장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제가.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네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서진 형이 매력 있어. 너무 연장하기가 싫어가지고 이런 조건이면 안 들어줄 거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지했는데 거기서 들어줬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연장을. 근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은 이렇지만 실제는 네. 아니란 얘기죠. 그럼 빼빼로데이에 직접 포장한 간식 선물을 준비해뒀다. 이거 가질래?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아니 뭐 가질래라는 거는 원래 제 말투지만 가질래? 직접 제가 포장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뭐 얻은 거 그냥 준 거예요. 가질래?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뭔 선물 저렇게 싸가지 없게 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이제 츤데레 뭔가 아닌 척하지만 되게 오히려 좀 끌리는. 그래. 그런 맞아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가질래 그럼 내가 그지냐 막 이랬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걸 오히려 심쿵 포인트야. 가질래? 갖고 왔어 내가. 뭐 전기장판 사줬어. 전기장판 사줬어? 진짜? 아 진짜 형 때문에 내가 허리도 아프고 맨날 자기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기장판 하나 사와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또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렵게 구했어 진짜로. 내가 산 거 아니야. 내가 산 거 아니라고. 선물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서진 씨의 성격을 보고 이서진은 파워 T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MBTI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몇 가지 상황을 들 테니까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 F와 T 테스트입니다. 친구가 나 차 사고 났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괜찮아, 안 다쳤어? 또 하나는? 보험은 불렀어? 병원은? 네.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하지 않나? 왜 F예요? F예요. F가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 차였다 그러면 차는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괜찮아. 그렇잖아 이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쳤어 라고 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몇 점인데? 두 개 중에 뭡니까? 몇 점인데? 몇 점인데부터요? 왜 몇 점인데요? 그런 애들은 다음에 잘 볼 수가 없어. 야 이게 시험은 또 다른. 잘 본 애들 계속 잘 보지. 못 본 애들은 계속 못 봐. 형 진짜 쾌도 난마다. 얽힌 실타래를 진짜 쾌도 난마네. 자, 썸 타는 상대가 다리 뜨니까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아니 다리 뜬데 왜 전화를 해? TT. 아니 근데 약간 이제 괜히 그런 거지. 그냥 다를 핑계 삼아 너한테 그냥 연락하고 술 싶다. 취한 거야 내가. 응? 그지? 그냥 술 취한 거야. 이게 이제 이서진 씨 하면 이제 나영석 PD님과 함께한 예능을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천생연분부터 시작이 돼 있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때 기억이 나는 게 강호동 씨하고 이제 친분 때문에 이 프로그램 그때 나가신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친분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친구하고 친구인데 자꾸 이 천생연분 한번 나오라고 해서 제가 안 나간다 하다가
알겠다. 그러면 한 번 녹화하고 빠지는 걸로 자기가 이제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빠지려면 뭐 킹카가 돼서 빠지나 뭐 그런 건데 안 됐어요 킹카가.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속아서 나가? 그 강호동이 또 마지막에 나보고 킹카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녹화에 또 나오시겠습니까? 국민과 약속을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막 몰아가기가 이게. 몰아가긴 예. 하잖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알았다. 난 근데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나갔어요. 녹화를 또 나가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킹카가 돼서 이제 빠졌는데 결국은 킹카. 되셨네요. 안 그럼 빠질 수가 없어 거기는. 사실 저 이서진 씨를 흔히 이제 TVN 공무원이다. 네, 맞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꽃보다 할배부터 이제 윤식당 TVN에서만 한 예능 13개. 와. 이렇게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 시골에서 살면서 1년 동안 앞으로 살 건데 여기서 무슨 1년을 살아? 야, 이거 왜 하는 거니 우리? 어?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뭐 찍는 거야? TVN에서 이서진 씨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 코너는 어떤 선물 같은 코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이야 지금? 네. 요즘 그 어린 친구분들은 이서진 씨를 이제 TVN 공채 개그맨으로. 근데 그 왜냐면 오늘도 막 빵빵 터뜨리잖아요. 네, 어린이들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은 유재석보다는 형인데 나보다는 개그맨 후배다 이렇게. 실제로 후배들은 선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서진 선배님이라고. 네. 어쨌든 나영석 PD와 또 이게 이제 이서진 씨가 함께한 지도 지금 벌써 한 9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죠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행이 이제 이어지고 갑자기 그 해외에서 요리를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꾸 요리 프로그램을 또 만든 거예요. 갑자기 또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시골에 전 쉬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삼시세끼란 제목을 거의 가사 알았어요. 꽃보다 할배하고 이럴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맨날 정말 막말하고 그냥 그게 다 편집돼서 그렇지. 예, 뭐 밤마다 막 술 취해가지고 뭐 행패 부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준비를 해놓은 게 없어.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진짜로. 내가 뭘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설정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가면 내가 예약을 하면 그걸 같이 예약을 하고 계속 나보고 어떡할 거냐 와서 또 계속 사람 겁을 줘. 그 계획이 뭐냐? 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 뭐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세배 빨리 예약해. 없을 거야. 빨리 예약해. 어디 가시는 건지 목적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목적지가 없어. 여기 스트라스부르 어딘지도 모르는데 스태프들 지금 다 따라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따라오는데 나한테 그래요. 가요 저희? 거기서 결정하신 헤어지자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막 사람 막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가 어디서 찍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할 수가 없이 한 3, 4일 동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3, 4일 그렇게 보내면서 예능을 처음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있건 없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잘해야지 하기보다는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사실은. 그렇죠. 그냥 선생님 수발 들으러 간 거지 나는 지금 그러니까. 촬영을 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던 거야. 어쨌든 그 연이은 또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영석 PD와 함께 하면서 장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사실 나영석 PD하고 함께. 근데 나영석 PD랑 저랑 처음에 윤식당을 이제 갔는데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육지로 나와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건데 그 배에서 사실 둘이 그랬어요. 너 이 프로가 될 것 같냐?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사실. 뭐야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뭐야? 또 나도 서울 가서 자세히 좀 잘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나영석이. 야 이거 이제 그만하고 너랑 나도 이제 뭐 끝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윤식당이 사실 더 잘 됐거든요. 더 잘 됐죠.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영석도 다 운이에요. 자 결론은 나영석도 운이다. 서진 형이 명쾌하게. 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나영석 PD님이 형 어디 갑시다. 야 거길 왜 가 우리가 나 안 가 하면 가 계시잖아요 거기.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 좀 그게 습관인가 봐. 근데 안 한다 그러고 다 하더라고. 아니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딜 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좋은데 형 좋은데 이렇게 가자 해서 가려고 갔는데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쫙 선배님들이 오신 거지. 내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제가 다 꾸민 거잖아 저기 원주가. 안녕하세요.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이서진 씨하고 거의 10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요리 좀 시키지 마. 아 나 진짜 죽겠어. 아 밥 좀 시키지 마. 아 진짜. 뭐 나오는 말 중에 대부분이 뭐 싫어 안 해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뭐 싫어 안 해를 한 10번 듣다가 한 번 알았어 좋아 고마워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사람이 고마워지고 감사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또 괜찮으세요? 좋아요. 이거를 좀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배우로서는 다들 화려하게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많이 못 다니셨어요. 저는 다 한 번씩 본 데도 많고 한데 선생님들은 다 처음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이런 거를 보니까 아이고 뭐 요거라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막 요런 거 더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욕심도 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도. Your light green eyes don't look the same. Red fingertips have lost their flame. And there's only darkness in your games. Now we're chasing light again. 제가 이제 그게 처음 40대 초반 때 시작한 건데 그 전에는 제가 백일 선생님이 잘 못 고르시고 이럴 때는 아 다른 분들 보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여행 갔을 때 선생님 못 고르시면 아 이제 저분들보다 이분을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도 노안이 오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일선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 여행 때는 백일선 선생님의 발걸음에 제가 이제 맞추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서진 씨가 늘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지금 선생님 대학로에서 뭐 연극하셔. 보러 가자. 너 시간 언제 돼? 이래가지고 대기실에서 선생님 응원해드리고 공연 끝나면 선생님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추억도 있지만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거기서 우러나온 선생님들에 대한 또 존경심이나 사랑 같은 것들이 크게 남아있는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이서진 씨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서진이 결혼하면 나영석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신혼여행 가는 걸 꽃보다 신혼 찍고 신접살림 차리면 신혼 일기 찍고 아기 낳으면 육아 리얼리티 신예능 런칭하고 아기 좀 크면 삼시세끼 유아식 편 해도 되고 만약에 혹시나 결혼을 하셔서 나영석 PD님이 이런 프로그램 제안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밥 먹고 하여튼 술자리 하면은 뭐 나영석 PD, 이우정 작가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프로그램 이름 만들어요. 제가 뭐 미국 간다는 오빠 그럼 뭐 이서진의 뭐 어디가 뭐 그거 뭐 이서진 뭐를 계속 한 끼 먹는 동안 프로그램 한 20개 나와요. 이름이. 걔네들은.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니까. 나영석 PD님에 대한 이서진 씨의 인터뷰도 참 재밌는 게 나영석의 페르소나라는 평이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그 이서진 씨가 우린 진짜 안 맞는다. 나영석과 닮은 꼴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분 더럽다. 나에게 나영석이란 싸가지 없는 동생이다. 네. 대체 두 분은 이제 무슨 사이인 겁니까? 제가 아마 외국에서 같이 보낸 시간 따지면은 아마 나영석 PD랑 제일 오를 것 같아요. 그만큼 먹고 자는 걸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남자 둘이 여행 가면은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여행만 해도 지금 몇십 번을 갔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냥 뭐 PD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친한 동생이 됐어요. 그냥. 사실 여행 가서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모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밤에 뭐 계획 짜고 이러면서 힘든 이런 것도 같이 많이 겪으면서 정이 많이 쌓인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영석 PD, 이우정 작가는 한 10년 동안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30년을 본 사람보다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또 즐거울 때도 함께했지만 그런 또 힘들 때 같이 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그게 왜냐하면 나영석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둘 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밤에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제가 술을 꽃탈배 촬영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원래 술을 거의 못 마셨는데 선생님들 이부자리 펴드리고 선생님들 이제 주무시게 불 꺼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하루가 끝난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그때 이서진 씨랑 저랑 어디 숙소 베란다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찬바람 맞으면서 하루 끝났다 이러면서 어디 가면 제가 뭐 그냥 가까운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좀 고마운 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형 이거 형이 해줘야 돼. 이거 형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무조건 해. 그러면 왜 그 형이라고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씨 뭐야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러다가 결국은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제도 일이 있어서 우리 만났잖아. 거기 나와 있는 PD 작가들 이름 불러주고 아는 체 해줘서 속으로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우리 몇 달 전에 선생님들 연극 보러 갔었잖아. 사실 형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줘서 고맙고 뭐 살짝 존경한다. 근데 뭐 아주 많이는 아니다. 라는 말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물론 프로그램 하나 망가지면 서로 이별하겠지만 이별한 이후에도 가끔씩 선생님들 연극 보러 가고 간혹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런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서진 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서진 쇼입니다. 이런 그 질문도 있습니다. 살면서 어깨가 뭉쳐본 적 있나요? 왠지 모르게 이서진 씨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빨리빨리 그냥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어깨도 잘 안 뭉쳐요 사실. 이게 진짜 되게 부러운 거 아닙니까? 서진 형 어깨가 말랑말랑해 항상. 실례가 안 된다면. 진짜. 말랑말랑. 아니 그 어렸을 때 서진아하고 이렇게 자주 듣던 말 있습니까? 어릴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는 커서 박사 되라고 저를 박사라고 불렀어요. 박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더니 얘가 너무 잘하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얘를 좀 풀어줘라. 그때 이제 연필을 놓으면서 인생이 그냥 이제 박사에서 뭐 똥박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야,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서진 씨를 보면 항상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 이런 점은 누굴 닮은 겁니까? 혹시 아버지를 닮은 건가요? 뭐 이런. 아버지도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를 안 닮았나 보네. 닮은 점도 사실 있는 거는 제가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특히 아버지를 닮은 점 제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어릴 때 환경에 제가 이제 익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정말 절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너무 몸에 이제 배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막 집안에 불 켜져 있는 거 진짜 싫어하시고 막 전기값, 수도값 막 이런 거 굉장히 아끼시고 막 그런 거를 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싫었죠 그때는. 굳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집을 환하게 밝히고 사세요. 내가 다 불안해 막. 이 불을 왜 이렇게 다 켜고 있나. 저는 못 견디는 거죠. 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의 피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전화 통화하면 진짜 혼나거든요. 전화 통화 오래 하면. 그러니까 뭐 더 중요한 전화만 하는데 전화 통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사람 잘 챙기지만 거리감 두고 약간 툭툭 이러는 면들이 닮으셨는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으시죠. 네.